이제 정치도 아니고 또 전쟁 얘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전에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뜻밖의 습관 1위라는 거예요. 위키트리. 부자들이 하루 루틴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새벽 5시 기상, 냉주 샤워, 하루 1시간 운동 등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면 뭔가 남다르고 특별한 것일 거라는 기대가 있다. 그런데 막상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 국내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금융자산 10억이 부자라는 부자를 본다는 건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부자를 746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야간 루틴 1위는 놀랍게도 단순했다. 거창한 자기 개발도 치열한 자기 단련도 아니었다. 그저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에 책을 펼치는 것. 바로 자기 전 독서였다. 빌 게이츠는 자기 전 독서하는 습관을 두고 잠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부자들에게 독서는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세수처럼 당연한 일과였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조사한 슈퍼리치들의 찐습관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4년 대한민국 월스 리포트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은 연간 약 10권의 책을 읽었으며 특히 금융자산의 100억 원 이상의 슈퍼리치는 그 2배인 20여 권을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더 주목할 만한 건 독서 분야의 차이다. 부자들은 지적 욕구를 충족을 위한 인문사회 분야의 독서를 가장 선호한 반면에 일반 대중은 부자 60% 수준으로 책을 읽으며 소설과 자기개발서를 선호해 독서량과 장르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좀 일반 대중은 소설이라든지 흥미 위주라든지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든지 무슨 다른 자기 개발하는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런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건 지적 철학이라든지 또는 지적으로 다른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이라든지 자기 지적인 그런 부분을 욕구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동의해요. 부자들에게 독서는 특별한 노력이 아닌 일상의 일부이자 휴식의 한 종류였다. 다이어트처럼 작심삼일로 끝난 게 아니라 매일 당연히 하는 루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이렇게 젊어서부터 많은 독서를 했지만 내 경우 같은 경우는 하루에 기도를 하루에 4번 5번 해요. 산기도 2번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설교문을 적고 어떤 간증이 지금 4514번째까지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하고 교동 주석을 가지고 날마다 써요. 성경하고 주석은 그것도 한 3,000개가 넘어요. 그것도 설교문 써놓은 것이. 그리고 이제 어떤 간증은 4514번째 썼고 매주 주일날 오후 4시에 어떤 간증 설교를 하고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작년 5월에도 죽을 뻔했던 것을 아무 약이라든지 주사라든지 무슨 수술 없이 그냥 멀쩡하게 살아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8년 전에는 폐암이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여기선 수술이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 했던 폐암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나았던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를 해서 하나님 치유한 걸 봤기 때문에 주일마다 오후 4시 선가크로스에 어떤 간증을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그 축도와 중보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보고 또 한 트럭 분은 여기가 이제 서울 집에서 귀촌할 때 여기는 이제 천장이 낮다 보니까 많이 쌓아둘 데가 없다 보니 한 트럭을 태웠어요. 이제 갈 데가 가까워 오니까 다
모든 주변도 정리해야 되니까 벽난로에다가 한 트럭분을 태웠는데, 태워서 감자밭에다가 뿌려줬죠. 뭐 감자가 엄청 잘 됐어요. 오늘 이제 성공한 부자들은 뇌에 잘 시간이란 신호를 보내는 수면 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기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수면질을 결정하고 이는 다음날의 에너지 순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국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은 자기 전에 독서를 철칙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는 성경 전체를 날마다 한 10페이지씩을 쓰고 거기다 주석을 써요. 성경을 읽고 또 10개의 10단락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또 설교문이 기록된 주석하고 성경 말씀하고 같이 써서 쓰고 읽고 그러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8시간 수면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일찍 잠자리에 든다. 그는 8시간 자야 더 잘 생각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렇게 늦게까지 했을 때는 또 그 늦게까지 오래 잠을 자요. 쪼개서 자기도 하고 뭐 하루에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자죠. 또 쪽잠도 자고 또 뭐 밥 먹고 조금 노곤해지면 잠이 들면은 순간순간 잠은 피곤이 다 풀려요. 베이조스는 또한 자신의 가장 중요한 회의를 오전 10시에 배치하는 전략을 쓰는데 전날 밤 충분히 잔 뒤 맑은 정신으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빌 게이츠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1시간 독서를 한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과학, 역사, 경제 등 폭넓은 분야를 섭렵하며 이 습관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 워런 버핏도 하루 독서 시간이 수시간에 달하며 자기 전 독서를 통해 하루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빌 게이츠는 시애틀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거의 매일 밤 1시간씩 책을 읽는다. 잠드는 과정의 일부라고까지 밝혔다. 그는 좋은 책을 만나면 잠들기 힘들다고 덧붙이며 자기 전 독서가 의무감이 아닌 진짜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6분이면 충분하다. 과학이 증명하는 이유. 단지 부자들의 개인 취향이 아니라 수면 전 독서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영국 서식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6분 후 독서만으로 스트레스가 68%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억만장자들이 공통적으로 따르는 황금 수면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취침 최소 1시간 반 전부터 스크린을 멀리하는 것이다. 알코올과 카페인 같은 각성제를 피하는 것도 공통되는 원칙이다.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뇌의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 반면에 독서는 뇌를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며 깊은 수면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만 보면 졸립다고 그러죠. 내일 할 일 목록, 부자들의 또 다른 자기 전 루틴이다. 독서 외에도 부자들이 자기 전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내일 할 일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다. 많은 성공한 리더들은 자기 전에 다음날 처리할 미완성 항목들을 메모로 적어두는 습관이 있다. 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 케네츠 체널트는 매일 밤 다음날 달성하고 싶은 3가지를 적어놓는 걸로 알려져 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걱정거리를 종이에 옮겨놓음으로써 수면 중 불필요한 생각이 침범하는 걸 막는 전략이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 놓치기 쉬운 핵심이다. 국내 부자들의 평균 기상시간은 오전 6시 44분으로 일반 대중보다 약 30분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 대략 오후 11시 30분쯤 넘기지 않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했다. 부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7.3시간으로 일반 대중보다 약 30분이 짧아 상대적으로 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니라 질 높은 수면으로 더 긴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셈이다. 빌 게이츠와 제프 베이조스 같은 기업가들은 하루 평균 7 내지 8시간 수면을 유지하며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부자들의 공통된 수면 철학이다. 결국 자기 전 루틴이 아침을 바꾼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장점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작 자기 전 마지막에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잠들기 직전의 행동이야말로 수면의 질과 다음날의 에너지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낮에보다도 밤에, 조용한 밤에 삼라만상이 조용할 때 작품이 잘 돼요. 그래서 낮에는 주로 자고 밤에 야간 작업을 많이 했어요. 작품을 할 때. 그럴 때 좋은 작품이 나오고, 밤에 다들 조용할 때, 집중할 때 밤에 작품할 때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수면도 자기한테 적절한 뭐 예술하는 사람들은 밤에 조용할 때가 좋기 때문에 더 올인할 수가 있죠. 부자들은 자기 전 루틴을 정리하며 아래와 같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편다. 내일 할 일 3가지를 간단히 적는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루틴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한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됐다는 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이다. 뭐 거의 뭐 일본은 뭐 저 인정도 하고 또 일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 뭐 7, 80% 맞은 것 같아요. 위키트리는 자기 전에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뜻밖의 습관 1위는 그 부자들의 이 책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그 자기 개발 독서하고 또 부자들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뭐 소설이라든지 또는 자기 그 어떤 개발하기 위한 독서를 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그 자기 개발이라기보다는 책의 종류들이 자기 개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호기심 그런 것들로서 그런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지적 욕구 충족을 위한 인문사회 분야의 독서를 했고 일반 대중은 60%가 수준이 소설이나 자기 개발서를 봤다는 거예요. 이거 나는 동의해요. 부자들이 직접 욕구를 충분하게 해서 책을 보는 것에 비해서 직접 욕구라면 여러 가지 자기가 모르는 분야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무슨 경제라든지 자기 직접 욕구에 따라서 무슨 여러 가지 장르에 보는데 일반 대중들은 소설을 보든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걸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업무에 필요한 그런 개발하기 위한 것들은 그게 좀 다르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인문학적인 많은 걸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화학비료를 주는 것보다 퇴비를 주는 게 땅심도 좋아지고 오래 보죠. 인문학이 바로 퇴비나 마찬가지. 그러나 자기 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화학비료이죠. 화학비료는 땅을 척박이야. 계속 많이 쓰면 지금 당장은 수확량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계속 쓰면 땅이 척박해져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적 호기심에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것이고 일반 사람은 자기 개발이라든지 또는 소설 같은 걸 보고 지적 인문학적인 책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위키트리 자기 전에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뜻밖의 습관 1위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